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10%나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스닥과 상당히 동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파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받은 겁니다. 이 84.3K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를 지금부터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가져가실 때는 1티어와 2티어, 3티어 코인을 분류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좀 평안한 금요일을 보내셔야 되는데 시장이 갑자기 요동을 쳐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시황을 공유드리지 못하는데요. 오늘 상황이 상황인지라 긴급하게 스튜디오에 와서 간략하게만 시황을 공유드립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흐름들, 가장 중요한 시장 구조 법안부터 해서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농업일을 통과했는데도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본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두 군데에서, 즉 상원의 은행위와 농업위에서 지금 마크업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위 같은 경우는 일정이 연기가 됐고 농업위도 이틀 정도 연기가 돼서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협조를 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해가지고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됐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안 하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부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 자체가 시장에 큰 호재로서 작용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기대감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셀더 뉴스 현상으로서 매도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이 소식 자체는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은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은행위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안을 갖다가 이제 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원까지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공화당이 주도해서 이 법안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정 자체가 1분기 혹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3분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들이 점쳐지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만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자산들이 모두 다 하락 국면을 보였는데요. 우선 미 증시, 나스닥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10%나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투자가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는 나스닥과 상당히 동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파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과 은 가격도 하루 사이에 큰 폭의 변동성과 조정을 보였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5% 중반대, 은은 8% 중반대까지도 최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갑자기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여파들이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셧다운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예측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폴리마켓은 대략적으로 57%대 그리고 칼시에서는 58%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과연 시그널 상으로 현재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현물 매도보다는 역시나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더리움인데요. 테이커들의 매도 볼륨 자체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된 건데요. 그 이후의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84.3K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력에서 강한 방어를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아직까지는 이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84.3K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를 지금부터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이 주간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주간 옵션 만기 구간에서는 많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90K이기 때문에 이 맥스페인 값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이 패닉셀링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봉 마감 기점을 보셔야 됩니다. 즉 주말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월요일 오전 9시에 어디에서 마감을 할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84.3K보다도 주봉이 더 하단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투자 전략 가져가실 때는 1티어와 2티어, 3티어 코인을 분류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우선 1티어 같은, 즉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우량한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부터 해서 더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 즉 바이더디 구간을 같이 찾아가 보셔야 되고요. 2티어 코인 같은 경우 가령 수위라든지 에이브나 유니스왑 같은 각 섹터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1티어 코인보다는 조금 더 안전적인 전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 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확신 여부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티어 코인들, 즉 장기 보유 물량이 아닌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퇴진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구독님들 영상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이 시즌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를 확고하게 확인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특별 시황을 촬영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임팩트 있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영상을 통해서는 투자 전략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은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